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역시 여기도 이제 이론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는 단계여서 조금 쉽다라고 해서 아마 이해하기는 커뮤니케이션 쪽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 효과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되게 무서운 효과고 주로 이제 자녀 양육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기업이나 고객에게도 이런 게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믿음이나 기대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상대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향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를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와 있다는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고 모의고사를 풀고 이러지만 요 짧은 6주 동안에 그리고 하루에 많은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들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요 긴장도와 여기에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약간 타이트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던가 말던가 내가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예,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자격증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바짝해서 자격증 따고 또 그 안에서 이론 배우면 수업 중에 또 도움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주로 누구에게 많이 요구가 되냐면요. 교사, 그다음에 실험자, 로젠탈 효과라고도 해요. 이 로젠탈 효과하고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같은 것은 이 로젠탈이라는 분이 이 효과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교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모두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내가 해주니까 그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한테 여러분 공부했죠? 뭐 했죠?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서 계속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꼴에 가게 하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잘못 활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로젠탈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그래서 교육하면 로젠탈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교육에서 로젠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볼게요. 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고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이 레오노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해봤대요. 전교생 대상으로. IQ 검사를 해가지고 IQ 검사에서 무작위로 선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선발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IQ가 높은 군단이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여기는 조금 저 친구들보다 떨어지지만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심리 딱 해가지고 나누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거의 평균 지능이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이라서 여기가 더 잘하고 여기가 더 높고 이렇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쪽의 선생님은 야 너희들은 머리도 좋고 하니까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얘네가 나중에 IQ가 올라가고 그다음 평가도 좋고 얘네들은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가르치고 그만큼의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IQ가 쟤네들보다 떨어지니까 평가를 하면 얘네들이 더 잘 볼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했더니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교사들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아이들이고요. 예, 우리가 말만 그렇게 했고 잘 부탁한 것뿐이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런 교사가 가지는 기대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기대 수준을 좀 높이고 예, 조금 어렵더라도 기대 수준을 높여서 그에 응당하는 자극과 따라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를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에서 이 제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낙인 효과. 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예. 부정적인 낙인을 한번 찍힘으로써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무의식적으로 예, 그리 행동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 경력이나 편견, 이미지, 인간관계가 반영되면 그 사람은 행동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낙인 효과도 대단히 무서운 효과죠. 그래서 간혹은 이런 게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왕따? 예. 요즘 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있는 태움?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심약한 사람에게 이런 거를 줘서 나는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가 반영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조금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오는 고객에게 저 사람 진상이야 라고 하면 내 행동이 그렇게 보여지고 이 사람이 제가 나를 진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진상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플라시보 효과하고 노시보 효과인데 이거는 주로 약에서 많이 나타나는 효과이기도 해요. 긍정적인 심리적 믿음이 신체에 그대로 치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건데 그 학생이 수술실에 못 들어가요.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거기에서 수술실에 못 들어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 의사가 여기 가서 기절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 병원에서는 정신적인 약을 계속 복용하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병원을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소화제 처방해 주고 소화제를 먹으면서 이거 다 떨어지면 얘기해. 그래서 이 소화제를 먹으면서 소화제를 먹으면 자기가 믿고 수술실 들어가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술실에 들어가고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덜컹 겁이 난 거예요. 약이 떨어져서.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급한 상황에 자기 지도교수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그때서 얘기해 주죠. 너 지금까지 그 약 정신과 약 안 먹고 들어갔고 그거 소화제였어.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근데 왜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약이 실제로 정신과 약이 아니고 소화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과 약이라는 걸 믿고 먹어서 결국엔 그 질환이 나왔던 거. 이런 게 플라시보 효과죠. 이런 거 있어요. 항암을 하는데 항암 치료가 사람의 세포를 거의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을 하면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서 따라오는 사람은 의사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항암이 안 먹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잘 따라와서 그 어려운 걸 이기고 이상하게 완쾌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 사람은 항암을 조금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은 케이스가 90% 이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항암의 효과를 못 보고 다른 문제가 일으켜.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 잘 안 믿어. 난 죽을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약으로 가지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게 플라시보 효과고요. 뒤쪽에서 설명한 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분명히 좋은 효능을 가진 약이에요. 근데 환자가 저거 먹어도 나를 낫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진짜 약을 줘도 환자의 효과가 개선되지 않는 거. 그게 노시보 효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이 약은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느 드라마에서 했던 건데 여러분 그 학생에게 되게 유명한 데서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이 플라시보 효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쓰더라도 널 위해서 하는 거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 안 믿고 안 따라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 페이지에 만든 거예요. 이 노시보 효과를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연구가 아니라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포르투갈이 대서양의 끝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리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거기가 이제 물을 이렇게 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배가 하나 정착했는데 이게 냉동 창고가 있는 배였다고 해요. 이제 바로 이제 잡아서 여기다 얼리는 거죠. 이 안에 한 선원이 갇혔는데 그 선원이 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냉동 창고에서 점점점 얼어가지고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냉동 창고가 고장이 나서 얘가 온도가 19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스로가 냉동창고라서 나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돼서 사망했던 사고.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거. 이런 게 바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이제 냉동창고에 갇혔으니까 하면서 포기해서 사망한 사고. 이런 게 바로 노시보 효과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의 하나의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젠탈 효과는 앞쪽에서 얘기했던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같은 거고요. 로젠탈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실험했던 거.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학생들에게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돼. 라고 하면 애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노트북 켜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부 효과가 없으면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진짜 중요한 공부를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호손 효과가 주는 영향이에요. 나는 원래 집중도 잘 못하고 도서관 이런 데서 공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지금 공부하나 보다라고 지켜보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호소녹스라고 하는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본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회적 모습으로 움직여서 행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호손 효과예요. 그 공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확인해 보니까 이 공장의 조명이 어두워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3년 동안 여기에 연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명 시설을 하고 매일매일 물어봐요. 밝아지니까 일하기 어때요? 밝아지니까 일하기 어때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일을 해서 3년 동안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아, 그러면 이 결국엔 조명에 의해서 매출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성공 이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더니 그 다음 1년 동안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다시 가서 보니까 이 조명의 원인이 아니라 이게 호의적인 반응으로 실험의 결과를 계속 피드백하던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호선 효과, 사람이 지켜보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렇게 우리 그 임원들이 언제 온다 나간다 말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투어하고 그 다음에 뭐 사장님이 어디를 가서 우리가 너희 시차를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시찰이 오셨을 때 잘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호손 효과의 일부의 기능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100%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손 효과 바로 이렇게 카페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공부가 잘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음 효과, 포로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특징이 나도 그럴 거라고 믿는 거. 혈액형. O형은 이래. B형은 이래. A형은 이래. O형은 그래. 아니, 내가 O형이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음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자신에게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나를 이제 강화시켜주죠. 그래서 뭐 올해 너의 운세는 기운이 상승하고 뭐 상승대를 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올해 정말 신나서 열심히 일해서 야 역시 운이 좋으니까 잘 돼 이래서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올해 너가 운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혈액형, 신년운세, 별자리, 성격론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 본질의 나는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보편론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반음 효과를 나타내는. 니들은 니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 본질은 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성격으로 보는 거 당연히 그러할 거라고 믿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반음 효과라고 해요. 링겔만 효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싶은데 나 혼자에서 성과를 나타낼 때는 내가 두각되었어. 그런데 조직 전체가 팀으로 움직일 때 나의 팀의 구성원이 여기 속해 있고 성과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높았어. 그런데 나의 성과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약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을 바로 링겔반 효과라고 해요. 집단에서 개인의 수가 증가하면 성과에 대한 1인에 대한 평가도, 공헌도도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의 공헌도는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게 방관자적 태도. 조직에서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조직들은요. 업무 공정도랑 업무 작업도 매출 성과를 가지고 인력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웁니다. 너희가 5명 필요하다 해서 목표 매출 20억 한다 그랬는데 지난해 10억 했으니까 너네 인원 감축해.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10억을 했다 그래도 업무량은 이만큼이라서 이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에서는 태만해지는 거 10억을 해도 우리는 회사 다닐 수 있고 30억을 해도 우리를 회사 다닐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이 긴장감을 주려고 바로 이런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지 않게 하려고 인원 감축이나 이런 제도를 쓰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링겔만 효과죠. 시너지 효과는요. 1+1은
2가 아니라 2 플러스 더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링겔만 효과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2보다 떨어지는 거, 2도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예,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잔물결 효과와 이제 잔물결 효과는 뭐냐면 여기 물에 돌 한 마리 딱 돌 던지면 이 파장이 이렇게 물파도가 쳐가지고 이렇게 퍼져지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이렇게 많이 가장되는 게 루머, 네, 루머, 소문.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걔가 그렇다던데 하고 딱 던지면 그게 일파만파돼서 온 조직에서 걔는 그런 애라던데 라고 퍼지는 거, 이걸 잔물갈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파장이 커지는 것은 부정적 효과가 확산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게 이 효과가 더 잘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이렇게 다른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효과이기도 하죠. 자, 카멜레온 효과는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 해주면 그거에서 신뢰도를 믿고 아, 저 사람 내 말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말과 행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모방하고 그 다음에 나를 배우려고 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서비스 현장에서 요거 살리죠. 어떻게? 자, 지금 주문했는데 1번 뭐 카라멜 마키아토 주시고 2번 라떼 주시고 뭐 주고 뭐 주세요 했는데 아, 지금 주문하신 게 카라멜 마키아토 녹차 라떼 아메리카노 뭐 한 장, 총 5잔 맞으시죠 고객님? 그러면 아, 정확하게 전달됐으니까 아, 네, 맞아요 라고 하면서 신뢰감을 더 주는 거. 그리고 고객의 반응이 훨씬 좋아지죠. 저 사람 일 잘하네. 이 매장 직원 교육 잘 시키네. 왜? 자기가 시킨 거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카멜레온 효과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비슷한 자세로 앉아있네요. 저렇게 상대방과 비슷한 자세를 하면 더 호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비슷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멜레온 효과. 주로 연인? 이런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죠. 예. 너지 효과는 이제 뭐 어떤 거냐면 타인의 행동을 부드럽게 개입시켜서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해. 이렇게 해. 야, 너 지금 방 청소해. 빗자루 들고 쓸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걸레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런 거죠. 엄마가 아, 이제 부엌 청소해야 되겠네. 그리고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던 옆에 있던 딸이 아, 나도 내 방 청소해야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걸 너치 효과라고 해요. 뭐 하지 마라, 주의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무심결에 아, 하지 말라는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부드럽게 개입해서 슬쩍 스치듯이 자극을 주면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화장실을 남자들 화장실에 깨끗이 쓰세요 해서 이렇게 소변기에다가 여기다가 하물며 여기 위에다가 소변 밖으로 튀지 않게 하세요. 냄새가 나요. 벌레가 꼬여요. 뭐 여기다 뭐 하물며 여기다 나프탈레까지 막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꿨냐면 소변기에다 파리 모양 스티커를 갖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스티커를 보니까 아, 이게 파리가 꼬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주변도 조심하고 여기 청소도 잘 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팔꿈치를 살짝 찌른다, 유연하게 개입한다, 이런 것들을 너치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한 장만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장 빼낼 때마다 우리나라의 우리 빙하가 녹아가지고 줄어드는 것처럼 이런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녹색이 없어지는 거를 느끼게 지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2장 꺼내려다가 나무가 이렇게 페이퍼로 쓰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물을 아껴 드세요 보다는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물이 점점 하면 우리 식순환을 고민하게 되는 이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뭐 다른 경고판을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예, 변기에다가 여기다 뭐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여기다 파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예, 안 하고 조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 내림 버튼도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 거 보다가 여기다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피아노처럼 해주면 물론 이 피아노는 원래 다른 곳에서 쓰였던 광고 효과긴 해요. 이 피아노 계단은 폭스바겐이 자기네 차량이 환경도 생각한다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원래 시작했던 캠페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운동하세요, 계단으로 다니세요 보다는 피아노 하니까 재밌게 올라가고 이렇게 운동하면 당신의 건강도 좋아질 거라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너치 효과죠. 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왜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방향 알려줄 때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길 안내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너치 효과고요. 이리 오세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차가 있으니까 뛰지 말라고 할 때도 뛰지 마세요. 여기 언니 저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는 이렇게 뛰지 말라고 표시해 주는 거. 요즘 이런 것도 뭐 있냐면 횡단보도에 핸드폰 보면서 건너거나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예전에는 여기다가 자 횡단보도 빨간불이 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다가 빨간 줄 파란 줄을 나타내는데 요즘 여기다 아예 등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예, 여기가 녹색불이면 여기도 녹색불 여기가 붉은색이면 왜? 핸드폰을 보고 바닥을 보고 있으니까 늦게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바닥 보고 있다가 여기가 바뀌면 그냥 가라고. 이제는 이렇게 고객들의 입장에서 움직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사고적으로 보면 디자인 싱킹적 사고에서 나타나지만 사람의 삶에서 보면 이 너트 효과를 살리는 효과이기도 하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예, 너트 효과의 기능을 가지고 오는 거. 예, 이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다리 벌리고 앉지 마세요 하면 서로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서로 시선도 감정 소모를 하는데 이렇게 발바닥 모양을 그려주면 예, 고개 딱 발놓고 앉게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죠. 핸드폰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통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경청하는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 여기가 중요하죠. 공감하는 거. 예. 듣고 관찰하고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가 모두 포함된 의미예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경청은. 근데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문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경청은 잘 듣는 거다 아니에요. 아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경청이죠. 자, 경청 장애 요인에는요, 이거요. 낮은 관심과 무관심, 걸러듣기, 그다음에 평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생각하기, 그다음에 말하기를 선호하는 거, 조언하는 거, 그다음에 편견과 선입견, 언쟁하기, 싸우는 거죠. 서로 옥신각신, 예. 문제의 유사성이나 해석의 방식의 차이, 예. 그다음에 자존심 세우는 거, 문화의 차이, 이건 충분히 존재하죠. 예. 그 다음에 슬쩍 넘어가기, 동정심, 비위 맞추기, 다음 말 준비, 지레 짐작하기. 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문화의 차이는요, 행동 방식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빨간색이 되게 귀한 색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빨간색이, 예, 혐오적인 색깔로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서 경청장애가 오기도 하죠. 아, 어떤 빨간색 화면에서 계속 얘기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 경청에는 1, 2, 3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신이 한 번 말하고 상대편 말을 2번 들어주고 3번 온몸으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예, 맞다고. 예. 아, 그러시군요. 자, 한 번 내가 말하고 상대가 2번 말하고 3번 맞장구 쳐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감적 경청에 이 BM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BMW가 차량 그 회사 이름, 모델 이름이 아니고요. 자, 바디, 무드, 워드 이렇게 해서 자세, 분위기, 말의 내용입니다. 자세는 표정, 눈빛, 자세 이런 걸 정중하게 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경청할 때 상대편이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그 다음에 눈빛이 어떤지. 여러분들 수업 중에 대면 수업 하다가 보면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조용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 교수님이 딱 침묵 속에 딱 들어가면 아 이거 뭔 일이 났다 싶어서 딱 쳐다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분위기는 말투, 음정, 음색, 속도, 음의 고저 이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해 주라는 거죠. 말의 내용은 상대방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아까 카멜레온 기법처럼 상대가 무슨 얘기를 했고 내가 들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공감적 경청의 BMW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요거 2개를 공식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섞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적극적 경청. 이제 여기서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보면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공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동의해 주는 거. 이것이 적극적 경청의 키워드이고요. 자, 경청하면 듣기만 해야 된다? 아니요.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질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경청하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청은 내가 듣고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했는지 동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통해서 보완적인 어떤 확실한 이해를 도와가는 과정에 질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의 법칙은 네, 패밀리 법칙이라고 해서 앞자만 따온 거고요.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는데 보통 한글로 많이 나옵니다. 예. 친절하게 경청하고 집중하며 경청하고 공감하며 경청하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상대 중심으로 요거 나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죠. 경청은 상대의 입장이 돼서 상대의 상황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이해했는지 저 사람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나라면 이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이렇게 들으면 경청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청하면요. 여기서 보았듯이 집중, 관심, 공감, 인내심, 동의. 결과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친절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공감하고 관심 가려주고 바라본다는 건 그 사람을 이제 시선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중심으로 듣는 거.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 요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예, 바라보는 거니까. 예. 그런데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거는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 중심으로. 예,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다 지우고 상대만 여러분들이 영상 공부할 거 생각해서 화면을 보면 네, 상대 중심으로.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말하기 스킬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 우리가 구현돼야 되는 이제 스킬이기도 하죠. 예.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있다라고 하듯이 긍정적 표현에 긍정적 반응이 오게 되어 있죠.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 이거 이때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내용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사례가 지문으로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물론 난 뭐가 저게 부정적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바꿔보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하면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어 있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건물 바깥에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고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너 여기서 하면 안 되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게 했다는 건 내가 개선할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계속 기다려야 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흡연실은 밖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서비스 현장에서. 청유형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레이어드 화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청유형은 명령형이 아니라 너가 좀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듣고 그 스스로 결정해서 예,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 명령형이 아니에요. 좀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이쪽에 앉으세요가 아니라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저쪽 자리로 가고 싶어요 라는 의견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가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가 세요는 명령처럼 들리고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해서 다시 한번 와주면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화법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방적인 질문은 오픈형 질문이에요. 오픈형 질문. 예. yes, no가 아니라는 거지. yes, no로 묻는 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해요. 예.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의 요령인데 네,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폐쇄형 질문처럼 묻지 않고 예, 개방적 질문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하면 yes, no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날씨가 좋아서 어땠고 학교 오는 길이 어땠고 공부하려니까 힘들고 지금은 배고프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대화가 되게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서비스 현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분이 여기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아, 여기 내가 좀 편안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방적 질문, 의사를 물어보는 거. 자, 완곡한 표현. 이제 완곡한 표현은 강압적인 표현을 피하는 거죠.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하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묻는 건 그거에 대해서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지 자기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물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 안 해봐서 나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라는 거죠. 뭐뭐 해보면 어떨까. 쿠션 언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쿠션 언어라고 명령하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죠. 명명하는지 몰랐던 거죠. 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부탁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할 때 중간에 어떤 쿠션 작용을 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최소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바쁘시겠지만, 괜찮으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쿠션 언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상대편이 내 부탁을 좀 내가 부탁하려고 할 때 100% 그냥 거절보다는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절을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못할 때 아, 미안하지만 내가 그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메시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너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쓸 때 주어 사용을 잘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 예.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체가 너가 아닌 내가 되는 표현을 I 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오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게. 이건 여기서의 자신의 행동은 상대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과 결과를 그 사람에게 느낌을 줘서 바꾸게 하는 거니까 너 왜 그렇게 하니?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 네. 자네는 왜 매일 지각인가? 자네가 지각할 때마다 나는 신경이 곤두서네. 너가 지각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왜 꼼꼼하지 못하니가 아니라 너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니 내가 많이 바쁘고 많이 힘드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아이메시지의 기법은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예. 신뢰화법은 요조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말 어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신뢰감을 주는 대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닭가체로 써야 된다. 정중한 표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중한 화법은 70%는 닭가체를 쓰고요. 요조체로 한 부드럽게 30% 정도 운영하면 요 7대3의 법칙이 정중한 화법과 부드러운 화법, 닭가체, 요조체를 쓰면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화법이 된다라고 해요. 너무 닭가체만 많이 쓰면 군대처럼 약간 거리감도 많이 느껴지고 예, 좀 뭐 또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중한 화법은 뭐뭐십니다. 뭐뭐십니까? 부드러운 요조체는 뭐뭐예요. 뭐뭐죠. 7대3의 화법으로 한번 보면 지배인 홍길동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홍길동입니다. 정중하죠. 객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까지는 자기 본연의 업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줄 때는 짐은 저 주시고요.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이렇게 하면 훨씬 친근감도 느끼고 신뢰감도 가진다고 해요. 자, 업무적 신뢰감과 나에게 친절함 이렇게. 맞장구 화법은 경청에서 되게 중요한 화법이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와 그다음에 내가 너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1, 2, 3 기법이 있다 그랬고 한 번 상대가 내가 말하고 상대가 두 번 말하고 내가 맞장구 3번 치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맞장구가 표정과 뭐 이렇게 몸과 말이 동시에 움직여주면 제일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가벼운 맞장구.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동의하는 거.
정말 그랬겠구나. 과연. 그 다음에 과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요즘 우리가 과연보다 헐 이런 거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그 말씀은 이것이라는 거죠? 라고 하는 마지막 반복. 그 다음에 내가 이해를 알리는 거. 재촉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는 거. 그 다음에 고개 끄덕이기, 갸우뚱하기, 눈 맞추기. 이건 몸으로 하는 맞죠. 예. 결국에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3번씩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칭찬화법은 뭐 얘기 안 해도 칭찬 한마디에 호의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고 있는 의상 멋있으시네요. 예쁘네요. 어디서 뭐 아이, 그 다음에 행동, 소유한 물건, 고객에게 도움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 고객님 아유, 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열어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네, 고객 지향적 화법. 직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잘 사용하지 않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쉬운 용어 사용하라 그랬죠. 예, 쉬운 용어. 이건 뭐 당연히 서비스 현장에서는 더더구나 본인들의 용어로 얘기해서 뭐 연구하는 박사나 이런 분들이 아닌데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고객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해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보다는 고객님께서 편하 받으실 내용은 예.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는 이거예요. 보다는 고객님이 받으시는 서비스는 이거입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은 이라고 해서 지점 안내하는 것보다 고객님께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점은 어디다라고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대화해 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했을 때 그 행동을 알리고 그가 느껴서 바뀌게 할 때는 나 전달법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서 설명서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고객님은 자기를 생각해 준다고 얘기하는 이 고객 지향적 화법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슨 화법은 예, 아론슨이 당연히 연구했겠죠. 그래서 따고 온 이름이고요. 긍정의 내용을 혼합할 때와 그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고 긍정의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와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똑같지만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두 효과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똑같이 7개에 다른데 그 사람은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해. 그렇지만 예민하고 뭐하고 뭐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뭐하고 뭐한데 부지런하고 근면해. 똑같은 단어이지만 앞에서 긍정을 넣어주고 뒤에서 부정일 때와 긍정일 때 초도 효과는 앞쪽에 긍정이 오는 게 훨씬 좋은 효과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볼게요. 날씨가 맑은데 맑다는 건 우리가 플러스적인 요요. 너무 덥네요. 라고 부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날씨는 덥지만 맑아서 좋네요. 다르죠, 여러분? 초두 효과에서 느끼는 효과적인 거, 상대방에 전달되는 효과와 말하는 화법은 반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초두 효과에서 앞쪽에 긍정을 얘기를 하고 뒤쪽에 부정을 얘기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대화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는 끝이 남잖아요. 자, 맑은데 덥네요 라고 보다는 날씨는 덥지만 맑아서 좋네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네요 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데 장소가 좁아요 보다는 좁지만 깨끗해서 좋네요. 뒤쪽에 긍정을 남겨놓았을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yes but 화법. 이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예. 긍정의 맞장구를 친 다음에 반대 의견을 내야지. 그건 아니야. no, 아니야. 이유는 이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맞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거절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이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의견에 동의가 안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의견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동의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좀 내가 못 느끼는 걸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틀렸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틀렸다고 봅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그 고객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구나를 이해하니까 yes but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써요. 예스법 화법. 그리고 아론슨 화법. 이 아론슨 화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 되게 많이 둬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소통이라는 게 꼭 고객 앞에 맞서야지만 아니면 우리가 서로 뭐 대면을 해야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스버 답법. 질문의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질문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대화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질문은 고객의 심리적 방어를 해소해주는 힘이 있죠. 고객이 힘들거나 불편한 질문은 오히려 대화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장단을 다 가지고 있죠. 폐쇄형 질문은 이해하기 쉬우면 직접적으로 답이 찾기 위해서 좋지만 실제로 압박감을 주기로 하죠. 지금 사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다라고 안 하면 안 넘어갈 것 같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개방형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해요. 나는 판매하는 사람이나 서비스면 요걸 생각해서 예스, 노로 얘기를 했는데 고객이 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면 아,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저런 관점에서 보는구나를 서비스 제공자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맞게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로 늦게 가지만 고객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질문은 미래 질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왜 문제가 발생했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부정적인 질문은 무엇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여기다 확실한 점이 무엇입니까? 예.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그보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것들. 질문의 스킬을 바꿔보는 거 중요하겠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도 또 하나의 챕터라서 이제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 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네.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챕터가 바뀌는 거라서 지금 시작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통합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사례로 A라는 고객이 B라는 매장에 가서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얘기하고 C는 이렇게 얘기하고 D는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경청도 나오고 거기서 말하는 방법도 나오고 화법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그것 중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이 3단원, 4단원인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예. 고객과 만나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들이 결국엔 통합형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험과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은행 창구에서 있는 일도 나오고 뭐 웨딩샵에 갔던 거, 가전제품 매장에 가는 거, 화장품 매장에 가는 거, 그다음에 영업사원이 이제 뭐 어떤 이유로 고객사를 방문하는 거 이런 사례들이 통합적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4단원은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가 뭐예요? 주은아, 무슨 뜻인지. 예. 그러니까 질문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이해했다? 이거? 아, 질문 없다 이런 뜻인 것이 잘 이해했다 이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음, 음, 음. 이해했어요. 예. 자, 여러분한테 그러면 뭐 질문 내가 할게요, 여러분. 예. 그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보기가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딱 좁아지겠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고요. 낙인 효과,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호손 효과, 바트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협상, 여기도 안 배웠거든요. 이거 빼고 이제 나머지 5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자, 1번. 좋지 않은 과거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받으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리 행동하게 되는 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여기는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죠? 가로넣기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오케이. 낙인 효과. 예. 자, 그 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심을 더 쏟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능률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누가 지켜본다고 이 말을 바꿔보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상사가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 이거를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심을 더 쏟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능률을 변하게 하는 효과. 아까 그래서 무슨 공장에서 조명 넣고 막 했다. 카페에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내 공부하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손 웍스라는 공장에서 했다. 그래서 호손 효과. 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환자에게 약을 복용하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을 때 환자가 긍정의 힘을 얻어서 병이 낫는 효과, 무슨 효과라고 할까요? 예, 플라시보 효과. 자, 그럼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효과는? 네, 맞아요.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예, 노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는 되게 좋은 약이지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예, 교육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고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 로젠탈 효과가 같은 말로 보기에서는 로젠탈 효과가 없었어요. 예. 피그말리온 효과.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많은 양을 지금 집어넣고 있지만 문제풀이 하면서 효과 볼 거고 여러분들은 꼭 자격증이 붙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세요. 라고 계속 이끌고 가는 거 이런 거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랬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했던 문제이긴 한데 효능이 좋은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환자가 약의 효능을 믿지 못한다면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현상. 노시보 효과. 그죠? 예, 여러분들하고 노시보 효과 얘기했었어요. 예, 노시보 효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 문제를 보기에서 주고 나오니까 되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OX 문제로 가면 틀리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화법이란 주어를 나로 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 있지 않고 화자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 OX. 나 전달법 화법이란 주어를 나로 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 책임이 상대편에 있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메시지 전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는 하는데 문자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청 스킬이 필요한데 경청의 1, 2, 3 기법은 자신은 한 번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2번 들어주며 대화 중에 3번의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네, 5.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 종사자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 수단인데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나누다를 의미하고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공동체에서는 의미 있는 전달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맞거든요. 예. 여러분 교재에 나온 대로 보면 예. 그 나누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커뮤니스에서 발전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하는 것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명 이상 대화하는 거 얘기했고요. 자,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중 Y형은 권력 집중도가 높고 한 사람에 의해 정보가 관리되며 정보 확산 속도의 의사결정 속도가 빠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다. 이거 Y형이 아니고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틀린 거. 자, 아론슨 화법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부정과 긍정의 내용을 혼합해야 하는 경우에 부정적 내용을 먼저 말하고 끝날 때 긍정적 의미로 마감하는 방법이다. 날씨가 더운데 화창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예, 뒤쪽에서 긍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론스너법은 부정을 먼저 얘기해주고 긍정을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론스너법 맞습니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최고 경영자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모든 사안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 경영자에게 A부터 Z까지 모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각 팀이 있고 리더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보고받는 수준이 다르고 이런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지만 문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예, 좋은 오후 보내세요. 주은이 아프지 말고 우리 현지, 민수, 수런이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여러분 설이라서 안 만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날게요.